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한다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꼭 시험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시골에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게 신시가지가 탄생이 된다니까. 원래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 외워주셔야 되고, 면적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에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또 도시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 여기에 면적이 아무리 넓다 100만 제곱미터가 어디 있냐고 이게. 또 시도 대도시 행정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린다니까. 면적이 아무리 넓거나 이 걸쳐 있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야. 걸쳐 있으면 이제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협의 지정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국관 30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꼭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의아해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이거든. 공공기관, 참 공공기관 이따 할 거예요. 이게 뭐고 정부 출연기관이 뭔가 이거 이따 할 거야. 나와. 하는 것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필리핀 원주민 데려다가 광주광역시라 그러면 그냥 광주광역시 하고 외워야 돼. 뭐 이해가 안 간다 뭐 한다 뭐가 이해가 안 가. 빨리 외워야지 그 단어를. 자,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디에 지정할 건지, 여기에 운남지구에 지정할 건지, 신창지구에 지정할 건지, 첨남지구에 지정할 건지, 독림지구에 지정할 건지 먼저 위치가 나와야 돼. 면적 얼마나 지정할 건지, 인구 얼마나 집어넣을 건지, 그 인구수에 따른 초등학교는 몇 개나 들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일시 지정하겠어? 계획 없이 지정하겠어? 계획 일시 지정하는 거야. 이 계획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계획이 나와주고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라고. 이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야. 이 계획도 길어, 너무 길어서 이걸 더 줄였어. 이걸 개발계획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야.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따르세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네. 다시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제 이순환 때부터는 개발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 다시 따르세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옳지.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자 이렇게 되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야? 그렇지. 이자가 이걸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직 시행자는 나오지도 않았어. 딱 한 번 나온 자가 지정권자라는 말만 나왔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볼 거야. 이제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먼저겠지? 개발계획에. 자, 그러면 개발계획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앞쪽으로 가면 제가 공부하자는 거. 저기 봐봐. 258쪽. 258쪽 봐봐. 258쪽에 자료에 개발계획 수립권자 이렇게 나오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이렇게 나와. 지정권자 밑줄. 시행자가요.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걸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옳지, 개발계획 및줄 이걸 수립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 똑같은 말이야.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미출코해야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미출코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미출코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개발계획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개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개발계획 수립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잠깐 여기 봐봐. 이렇게 구역 지정하려면 인구 얼마나 집어넣을 건지, 면적은 얼마나 하고, 초등학교는 몇 개나 들어야 될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원칙이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렇게 했어? 봐봐. 개발계획이 어디가 개발이 된다 하면 여기에 땅가격이 급상승해. 그렇지 않아? 급상승하겠지? 투기 세력 몰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광주 광역 시내는 신시가지가 이 내 도시 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땅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고 그러진 않아. 벌써 이게 가치가 올라가 있다고. 그런데 시골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면 100원짜리 땅이 2배로 뛰는 거, 200원 가는 거 하루아침에 간다니까. 여기 평당 3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으로 가고 막 그러지는 않아. 2배로 뛰지는 않아. 근데 시골은 막 2배, 3배, 4배로 막 뛰어요. 이게 뭐 10배 이렇게 뛴다고.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몰리니까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이걸 수립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예유야. 그러면 원칙이 시험 문제 나오겠어? 예유가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 그래,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왜 공부 안 해? 시험 문제야. 나 시험 문제 다 알려드려, 이거. 근데도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6문제 다 적중했어. 제가 별표 친 부분에서. 어디부터 어려워버렸냐면 도시부 주관경 정비법부터 어렵게 내버렸다. 책에 없는 내용을 내버렸다고. 책에 있는 내용 나오면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와. 찍어준다니까? 책에 있는 내용 나오면 내가 다 적중시켜. 없는 내용을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하자 그래 이걸. 1년 내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건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공모하는 경우하고 시골 이렇게 갈 거야. 시골에서 그래. 공모가 뭐냐면 공개 응모에 붙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마곡 신도시 있잖아. 이게 구역부터 지정이 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공개 응모에 딱 붙이니까 워터프론트 시티라는 이 도시가 이제 당선작이 되는 거지. 친수변 공간을 만들고 한각 인접 도시이기 때문에. 자, 공개 응모에 붙일 때는 여기를 갖다가 구역부터 지정한다고. 그 다음에 시골은 땅가격이 하루아침에 이제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 방지 차원에서 구역부터 딱 지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골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 시골이 어디냐? 이게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잡아갈 거야.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잡아갈 거야.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이 자식도 균형 주고가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7페이지 나와요. 낙지 모양 있지. 그게 오른쪽 위로 막 올라가지.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님들 여기 봐봐.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시소 타는 모습을 이렇게. 그러면
어미 낙지가 여기 타고 자식이 여기 타면 자식은 가벼우니까 자식 낙지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자식도 균형 주고 이 내용이거든. 어?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자, 258쪽 양가로 2번 예외 나오죠. 찾았어요?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개발 계획 공모 밑줄 동그라미 1번. 공모할 때 공개 응모에 붙여버릴 때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이 시골이야. 시골 이렇게 써놔봐. 시골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야 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야. 여기 봐봐. 공개 응모에 붙일 때하고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내용인데 그럼 박스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시골이야. 시골 써놔봐. 이게 자식도 균형 주고 이거 잡아갈 거야. 시골 이렇게 써놔야지. 책을 봐. 책 258쪽. 258쪽 박스야. 자, 1호에 자연녹 지역 나오죠. 자해 동그라미 쳐야 돼. 자연녹 지역에 자해 동그라미 치고. 자, 2호에 생산녹 지역 나오지. 생애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걸 식으로 발음한 거야. 자식 이렇게.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뭐가 나오냐면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우리 도관 농자 뭐 이런 걸 공부했었고 국토기법률에 도시지역이 주상 공녹 이런 형태가 됐었고 녹지지역이 보생자 이렇게 돼 있지. 그제? 우리 도시적 중에서 요건 개발 이용 목적이고 요건 보존 목적이라 그래서 그제? 여기에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거야.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에서 개발하면 안 돼. 녹지 지역이라는 건 도시적 내 허파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개발이 힘드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지역이지? 그래, 자연녹지 지역의 정의라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개발이 힘드는 지역이야. 여기만 해야 돼. 여기는 개발 안 되는 지역이야. 근데 보존녹지 이런 데는 안 돼. 근데 생산녹지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로 열고 보면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생산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게 30% 이하가 되어진다면 이 부분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야. 전체 생산녹지 지역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이 말이? 그 내용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 도시지역, 의료지역, 도에 동그라미 딱 쳐야지. 이거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적 유지역 이 내용이지. 그러면 도시적 유지역에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떠. 이렇게 뜨면 누구나 다 맞추니까. 이걸 풀어서 나왔다고. 어디? 계획관리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지? 도시적 유지역이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도시적 유지역을 풀어서 나온단 말이야. 관리적, 농림적 이렇게 이런 말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호를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국가균형발전. 자, 균형 동그라미 치고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국가균형발전 밑줄 긋고 제일 끝에 지역 밑줄 그어요. 국가균형발전 지역 이렇게만 잡아가.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된다 이 말 나오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 자연환경 보전적은 절대 안 돼. 우리 서석대 저기 설악산 대청봉 여기다가 신식까지 만들어낼까? 절대 안 돼. 자, 잘 보세요. 5번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OX예요. 이거 맞는 말일까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4번 가지고 봐봐. 박스에 있는 4번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OX. 맞다니까. 자식도 균형 주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야. 이 지역은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리고 어떠한 용도 지역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이 어떤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제외하고 어떤 용도 지역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 맞는 말이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보면 5번을 보니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밑줄 그어야 돼.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주거지역에서 주자 동그라미, 공업지역에서 공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 봐야 돼.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가 되어진다면 이걸 시골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뭘로 고쳤느냐? 30%를 40%로 바꿨어. 이거 바꾸면 안 돼. 30% 이하가 될 때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주거지역이 전체 구역의 도시발 구역의 20%가 될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간다면 맞는 말이야 이게. 내용 아시겠죠? 일단 따르세요. 자식도 균형 주고 공모하는 경우 시골은 자식도 균형 주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간다. 자식도 균형 주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유휴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간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거 시험 문제예요. 나 시험 문제 알려드렸어요. 이거 올해 나와 이제 또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봐주셔야 돼. 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잘 봐요. 다시 가요. 다시. 여기 봐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사는 거냐면 반드시 구역이 지정돼야 된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 아무리 면적이 높거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예의적으로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5가지가 나오는데 국관 30천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하는 거 꼭 기억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첫째, 공개 의무에 붙일 때 그리고 시골에서는 우리 투기 세력 방지 차원에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 시골이 뭐냐? 자식도 규정주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꼭 기호 주셔야 된다. 저거. 자, 그러면 이게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제가 눈사람 모양 꼭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법령상 딱 시험 문제가 딱 뜨면 눈사람 모양이 딱 떠올라야 이제 뭘 맞추든지 뭐 하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맞추라고 그래? 어떻게? 주파수가 안 맞았는데. 자, 제가 이게 왼쪽에 이렇게 왼쪽 손을 이렇게 잡아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안 요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 요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요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하게 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받아서 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의 틀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순서는 이럴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자고. 순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제 부동산 강사들이 하는 거고 마이크 잡고 그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림만 잘 살펴. 이 제안이 무슨 제안?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요청이 무슨 요청?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하게 신시까지 조성하게. 자, 그런데 이 제안은 누가 제안을 하게 되냐면 정확하게는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제안합니다. 시행자가 제안을 해요. 제주는 누구한테 제안해?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하급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이자한테 제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근 상급행정청이 있을 거야.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고. 이걸 위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행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면 하급행정청한테 제안하면 이렇게 직근 상급행정청한테 요청한다 하더라. 그러면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로 갑니다. 대도시장은 요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 하느냐? 이거야. 이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이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제한 가능해요. 제한할 수 있다. 이자는 제한이 안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이제 시행자를 공부할 거야.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 근데 이 세 가지는 제외돼. 이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또 말씀드립니다. 265쪽. 자, 265쪽. 265쪽을 보면 지정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원칙 이렇게 나와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밑줄 긋고 별표 크게 쳐놔야 돼.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시행자가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뭐는 제외한다는 말 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하자 이 말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지. 왜 제외되는가 보겠어요. 여기 잘 봐요. 여기 봐주셔야 돼.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들이 직접 지정권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 거지. 왜 지정권자가 돼가지고 요청해? 자기가 자기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지정해요?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제1입니다. 그러면 조합 제1입니다. 왜 조합이 제1일까? 꼭 시험 문제 이거라고.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항상 뜨는 거야. 왜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겠다? 그래,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이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을병이 조합을 구성하는 거야. 이게 아직 구역이 지정이 안 됐는데 뭘 조합을 갖다가. 우리 정비 사업 하자 해서 여기 쌍촌동에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구역이 지정이 돼야 우리 조합 구성할 겁니다.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하면 이게 찍는 거지. 느닷없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 왜 도장 찍어줘요? 하고 안 따질 거예요? 정비 사업 하겠습니다 해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조합이 나오는 거야. 아직 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토지 소유자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건 조합이 나오지 못한다. 아직 안 나와 있다. 조합 가지고 시험 문제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예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예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이게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잘 봐요. 선생님들 여기 잘 봐.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의사일 때는 제한 요청이 이틀로 갑니다. 이틀로 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면 제한 요청이 이거라니까? 여기 제한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제한 요청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시도의사, 대도의사는 원칙적일 때 이틀로 가는 거고. 하는 루트가 두 개야, 지금. 예외적인 경우, 원칙인 경우,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만 하자니까? 뭐 이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말이야.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제한은 이자한테, 장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거지. 이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저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 제한 나오잖아, 제한. 양가로 3번 별표.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양가로 2번은 이해만 해주면 돼요.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입니다.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이야? 인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이야? 면적이지?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안할 때 제안서 제출을 갖다가 면적이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잘생긴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틀려요. 뭐 그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없고. 이제 양가로 3번은 이거 이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이어 주셔야 돼요. 우리 체계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체계도에 보면은 분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어 주셔야 돼요. 이거 분수. 해마다 시험 문제. 해마다 걸려요. 해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안 해. 자, 보세요. 일단 우리 도시개발법을 정복하려면 이 동의요건이 나오는데요. 이 동의요건을 꼭 이어주셔야 돼. 일단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저기 제한이거든요. 요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3분의 2. 제한에서
제자를 빨리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의 2야. 영구한 거야. 3분의 2. 제자 빨리 제한. 다른 데서도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그런 거. 환조 용용. 환조로 노래 부르면 용용되고 놀려대. 환조 용용 이렇게 갈 거야. 뭐 가장조도 있고 마장조도 있고 막 그러잖아. 단조도 있고. 환조도 있대야. 그냥 지어낸 거요. 환조가 어디 있냐? 나 음악 전공했는데 따지면 안 돼. 그냥 하는 얘기지. 환조로 노래 부르면 용용되고 놀려대. 이게 환조 용용이 왜 이게 노래가 조금 그러냐면 웃기냐면 앞에서는 3분의 2박자로 시작해서 뒤에서는 2분의 1박자로 끝나요.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라고 이렇게 끝나. 다시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환조 용용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끝나. 환조 용용 몇 분의 몇 박자, 몇 분의 몇 박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외워야 돼.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환조 용용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돼. 자, 환지 방식이야.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일단 환지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가.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이야.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가. 자, 용용, 수용, 사용이야. 수용, 사용 이런 말이 나오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외워. 다시 여기 봐, 칠판 보고.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아니라니까. 제한만 했다니까. 묻는 것만 해야지 그냥 미리 나가. 환조 용용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환지 방식 뭐야?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조합 설립하면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용용 수용 사용하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돼. 근데 잘 봐야 돼. 이렇게 힘들어도 참아야 돼.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민간 시행자한테만 해당 사항인 거요. 민간 시행자한테만 해당 사항이요. 그런데 조합은 제외돼. 조합만큼은 제외돼. 자, 일단 볼까? 제한하면 저기 봐봐. 제한할 때 저기 보니까 조합은 제외 이렇게 나오지. 내용 아시겠어? 그 다음에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 하나의 법인 재산이 돼버리다 보니까 조합은 법인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이순한테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고. 조합에 대해서. 왜 조합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못해.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민간 시행자일 때만 제한이 있고 수용 사용할 때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 요때 제한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 동의요건을 충족하자 그래서 광주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할 때 이 동의요건을 충족하자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 마저 틀려. 틀리지. 민간만 그렇다니까. 민간만. 그럼 민간 시행자가 뭐냐 이거 다 공부할 거야. 지금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개념이야. 플러스 개념. 그러니까 요게 고, 와, 뭐, 과 이런 형태로 걸려야지. 또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는 하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법은 앞에 게 면적이 나와. 앞에 게. 이게 토지 면적이야. 면적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 수야. 토지 소유자 총수야. 사람 수,
근데 이게 정비사업에 가면 다음 주에 정비사업을 조금 볼 건데 정비사업에 가면 사람 수가 앞이야. 토지 면적이 튀고. 이거 크로스되면 또 틀린다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정비 사업은 사람 수 위주로 가는 거야. 이게 바꾸지면 틀린다고 이게. 그래서 조합설 민가 동의요건을 충족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및와 고로 걸려야 돼. 및와 고 이런 형태로 걸려야 돼. 또는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일단 외워주셔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시험 문제 해마다 출제 저기에서 하나씩. 자, 그러면 자 265쪽 봐. 양가로 3번에 지형 제한의 동의 찾았어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나오지. 이거야 이거. 민간만 그래. 민간 시행자만. 이것만.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별표입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3분의 2야, 4분의 3이야.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이것도 별표칩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국토유정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 수용 여부를 1개월입니다. 1개월 동그라미 쳐요. 1개월이야, 2개월이야. 1개월이야. 이게 2개월이었거든. 이게 1개월로 지금 법이 개정된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예전에는 출제 잘 되다가. 자, 1개월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1개월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동그라미 칩니다. 자, 양가로 5번 갑니다. 비용부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자, 이 부분이에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시험 문제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법상 제한하는 자가 있다, 요청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제한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나와. 뭐 여기에 이제 측량도 하고 하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 여기 봐요. 시행자가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수용 여부 통보가 이게 바로 1개월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2개월이었거든. 1개월 이내에 통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중요해. 물론 연장은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1개월이야. 예전에는 2개월이었거든. 이거 이어주셔야 돼? 저거.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266쪽. 자, 266쪽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이거야, 이거 봐봐. 지금 뭘 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하고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제안하면 이자는 이자한테 요청한다. 이걸 공부할 거야. 이걸? 자, 한번 봐요. 보기만 합니다. 양가로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의 요청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한 후 자문 법적 구속력은 없죠.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요청하는 건 없겠죠.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안 읽어도 괜찮고요. 양가로 2번 한번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의 창의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창은 구청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여기에서 요청은 이자한테 하는 거고, 이자가 지정권자가 됐을 때 이자가 이자한테 한다 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 놓아두고 지정 절차도 놓아둡니다. 271쪽.
271쪽 갑니다. 다른 건 놓아둬요. 다음에 이술한테 갈 거니까요. 자, 271쪽을 보면 도시활구역 지정고시 휴가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건 별표 크게 쳐놔야 돼요. 일단 위워놓고 의제는 뭐 이술한테 이해합시다. 도시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입니다. 도시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죠. 해당 도시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적 네모 지구 단위 계획구역 네모 엮어야죠. 자,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야 돼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일단 별표 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적 의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입니다. 자, 도시적 의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줄 동그라미 1번, 취락지구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제 설명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야. 판교 계획관리지역이야. 판교 계획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해서 판교에 계획관리지역에 구역을 딱 지정해. 바로 지정하는 순간 이 지역은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걸로 의제돼 버려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잠깐.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원래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바꾸는 거야? 어? 뭘로 바꾸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보라고. 우리 다 공부했어. 첫 번째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있잖아. 두 번째 용도 구역 있잖아. 이걸 어떻게 지정해? 어떻게 변경해? 입안에서 결정 고식하는 거예요. 입안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고식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지정해? 입안에서 결정 고식하는 거야.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이 오늘부로 지정고시되는 순간 이렇게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입안에서 결정고시 절차를 거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해 주셔야 돼. 자, 다시 외워. 일단 외우고 나중에 또 이해하게. 우리 구역이 오늘 지정고시 됐어. 그럼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시 뭐와 뭘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시 뭐와 뭘로?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곳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기 때문에 도시적에 준해서 이렇게 큰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운남지구 다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고 봉선지구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고 상무지구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고 다 그런 거야. 왜요? 다시 구역이 지정고시 돼서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 다만 이제 취락지구는 그러지 않다. 이건 이순환 강조할 거야. 나중에 놓아두고. 자, 그 다음에 272쪽 들어갑니다. 272페이지 봤어요? 봤지? 도시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이 딱 지정이 돼. 근데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쓰러져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 보상받는 것보다는 빨리 대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하잖아. 또는 여기에다가 창고로서 이렇게 보상받는 것보다는 영업 손실 보상액을 받아야 되니까 음식점을 핸대놓거나 또는 과일 가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보상이 커지거든. 3개월 거를 받아. 서울 같은 경우는 4개월 거 받아. 영업 손실 보상액. 그러면 매출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면 벌써 3, 40이 1200만 원 받는데 누가 그 짓을 안냐고. 다 그 짓 하지. 그 짓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지우지 마세요. 놓아주세요.